사실 이게 우리 언론이 북폭이 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위기 조성 그림으로 이거를 좀 기사들을 호도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예, 여기에 대한 먼저 세계일보 기사 한번 볼게요. 북한이 연초부터 4차례 무력 시위와 함께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까지 시사하는 등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가운데 미국이 추가 제재를 언급하면서 강대강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남북 및 북미 간 물밑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대화 재개로 급격히 선회했던 4년 전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섞인 의견도 나온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대결에서 대화로의 정세 전환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간에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국가정보원 21일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미사일 쏘고 있는데 밑에서 얘기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기사 대부분이 야 그래도 뭐 잘 안 될 거야라고 끝을 내고 있죠. 안 되길 바라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남북 문제라든지 또는 한국과 북한, 미국의 관계로만 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세계의 주목이 몰려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예요. 이쪽 사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신경은 점점 더 미국이 잘 안 쓰고 유럽도 관여를 안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쪽으로 사실상 주력 항모를 5개 선단을 보냈다는 겁니다, 현재. 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국 항모들이 5개나 벌써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태평양 전쟁 이후인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최고 규모의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한반도 주변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 되면 난리 나야 돼요.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무섭지. 무섭습니다. 이 정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 주력 함대인 그 로널드 레이건호하고 칼빈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니미츠급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항모단 중에 제일 큰 항공모함들입니다. 네. 근데 이 항공모함들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2가지가. 둘 다 상륙 강습이 가능한 상륙단을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폭격을 하거나 제공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상륙을 할 수 있는 오스프리, 그러니까 그 가변익 수송기죠. 이렇게 수직 이착력이 가능한 오스프리 비행 기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륙함과 상륙 인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배들이 전부 다 아직 다른 나라에 실전 배치시키지 않은 F-35C형의 함대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텔스 형식으로 핵미사일을 달아갖고 쏠 수 있는 비행기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려 한 척에 96대씩 있어요. 항공모함 하나에. 네, 그렇기 때문에 96발의 비행기에서 전투기에서 발사가 가능한 핵미사일을 스텔스로 끌고 와서 스텔스로 날아가가지고 정확한 지점에다 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실상 미국 전투력의 3분의 2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연안 지역에 이 배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야. 네. 근데 왜 중국이 아무 말 안 할까? 왜 안 하죠? 알고 있는 거죠. 뭐 다 하는지? 얘기가 돼요. 온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난리칠 일인데 조용하잖아. 지금 중국은 이제 다다음 주에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하에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군사적 압박을 강해온다 그러면 이거 올림픽 방해 행위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소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군사적으로 해보고 싶어도 갖고 있는 항공모함 하나는 수리 중이고
한 대는 지금 엔진에 불나가지고 저쪽 공해상에 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아유 뭐 왜 또 그래요? 하필 요때 또 불이 아유, 나가지고 참. 그것도 자체적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국이 이러한 위협을 받게 되면 야 빨리 정은이를 뒤를 찔러야 돼. 야, 너 빨리 안 해? 너 개기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 하나 빡 돌아갖고 지금 함대가 5척이 나왔잖아. 너 이거 저거 CR도 안 남아 저거 내려오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인 화력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하자면 이게 무슨 위기 상황이라는 그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한 척만 갖고도 칼빈슨 하면 한 척만 갖고도 그렇죠. 얼마든지 북한한테 압도적인 위력이 됩니다. 근데 5척을 끌고 온 거예요. 상륙함을 끼고 있는 5척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4번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실력 행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만일에 북폭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린 자동으로 참전해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본이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 상륙 인원 몇천 명 갖고는 지금 있는 요소를 장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군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물론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막겠죠. 외교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아볼 시도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밀고 올라가겠다고 하면 중국도 못 말립니다. 지금 미국의 기세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은이는 떠밀려 갖고 이번 주 안에 뭔가 결과를 내놔야 돼요. 지금. 미사일 쏘다가 항모 다 불려버렸네. 그렇지. 미사일 쏘고 나 핵무기 할 거야. 나 막판에 깽판 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못 오지 그랬는데 야 들고 왔어. 우크라이나 우리랑 관계없어. 나 그거 러시아한테 주기로 했다니까. 유럽하고도 합의 끝났어. 근데 너는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라고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극적으로 이번 주 안에 획기적인 결론 도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안 그러면 안 가요 얘네들이. 안 간다. 네, 안 가면 중국이 제일 싫어. 그렇지. 네. 결과적으로 지금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최대 식량 위기에 뭐 1,000만 명 이상이 아사 직전이라고 하는데 개길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밑돈을 좀 대줘서 그런 거예요. 숨 쉴 틈을 마련해 준 거거든. 이제 이 항공모함을 갖다 놓은 거는 중국한테 야 해결해. 안 그러면 니네도 올림픽 곱게 못 치른다. 이런 협박을 직접 중국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네가 다 돼가고 있는 정전선을 초치는 거 내가 알거든? 내가 어차피 우크라이나 저거는 관심도 없어. 저런 소규모의 침공 정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생각이 없거든. 하지만 니네는 손 본다? 니네 항공모함도 지금 둘 다 어디로 갔니? 둘 다 고장나서 수리 중이잖아. 한번 해볼래? 지금 이 선까지 온 거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늘 그렇지만 얘네들이 이제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뜨거라는 차원에서 박지원 원장한테 급하게 연락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 접촉한다고 한 번도 먼저 발표 나온 거 있어요? 없죠. 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 국민 들으라고가 아니라 미국 측에 할게요. 곧 해요. 생각을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연락이 이미 오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뭐 남북 대화뿐만이 아니라 북미 간에도 물밑 대화가 뭐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미국의 저 행태 자체가 북한 내부에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강경파들을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방금 댓글에 보니까 잠수함도 왔나요? 그랬는데 핵 잠수함이 엊그제죠. 금요일날 괌에서 올라와 갖고 핵 잠수함 함장이 원래 핵 잠수함 함장은
여기 주민번호도 없거든요. 누군지도 몰라요. 올라와 갖고 지금 암묵적인 적 세력에 대해서 응징을 갈 거다 경고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웠어요. 그걸 다시 들어갔거든요. 핵 잠수함도 아마 맞아.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이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럼 만일 이제 개전이라고 하든지 기습 공격이 있다 그러면 멀리 있는 배에서 안 쏘죠. 핵잠수함 갑자기 바닷속에서 풍풍 쏘고 바로 항모 전단 안에서 스텔스기들 날아갑니다.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종의 그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위협은 아마 한꺼번에 지금 다 들어오는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런 방식으로 미국이 욕먹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절대 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미국의 다급함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뒤통수를 맞은 국가가 또 일본입니다. 참 짜네요. 미일 정상회담 정상회담 했잖아. 네, 네. 화상으로 회담했거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설날 선물은 한우 어떠세요? 부드러운 육질과 풍미, 대한민국 1% 최고급 미경산 암소 한우를 송작가 TV몰에서 만나보세요. 설날 선물은 어디서? 송작가 TV몰에서. 네이버에서 닥터송 한우를 검색해보세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일본에 전혀 안 해준 겁니다. 이렇게 작전 전개하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대만을 일본이 돕는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닥 대만까지도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통일 한반도 이후에 공국 관련한 전략만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대만을 일본이 그렇게 열심히 도울 필요가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들이 책임질 것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아니, 혼자 가기 뭐하니까 저기 한국군도 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미국 얘기 좀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이 그러면 우리도 파병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 거고 그 이후로 어떻게 정세가 바뀌었냐면 한국 해군 훈련을 하는데 대만을 껴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대만을 가드치고 있는 듯한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동안 이 사태를 이용해 갖고 대만을 눈탱이를 쳤다가 그 눈탱이가 역으로 들통나는 바람에 대만 안에서 반일 여론이 확 높아지고 있습니다. 눈탱이 하나는 뭐냐면 지네가 하는 역의 무역 동맹에 대만을 껴준다고 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라라고 먼저 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죽어도 그것만큼은 안 되는데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해주면 우리도 너희들 못 도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통수 친 거예요. 두 번째는 TSMC 구마모토 현에다가 유치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조 원 대주겠다고. 라고 해갖고 유치를 하고 공장 건설을 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옵션을 거기다 푹 집어넣은 거야. 10년 이상 공장 유지 못하면 4조 원 도로 토해내기. 그러니까 이거 뭐야? 신체 포기각서도 아니고 하다가 사업 안 되면 많은 거지. 아니 27나노급, 24나노, 27나노급 이게 10년 후에 누가 이거 쓴다고? 여기서 꼬리를 받고 10년 동안 여기서 니네들 꼬북 노릇을 하라고 이걸 여기다가 이런 조항을 넣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적극적인 대결 관계를 보는 과정에 친일이었던 대만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틈새에서 경제적 이득을 노려보려고 하던 일본 애들이 대만을 등치려다가 이 새끼들은 진정성이 없구만 라고 하는 욕을 먹으면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태는 의외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평화적으로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이 올림픽을 하면서 대만을 별도의 국가 입장에서 초청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애초에 대만은 안에 합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초청이 안 되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따로 대만 총통蔡英文을 따로 불렀어. 따로 총통의 위치로. 그러니까 이게 본인 앞에서 내세우기는 이 일국 양제가 아닌 것처럼 따로 대외적으로 나가서 거기에 대만이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 정상하고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큰 외교적인 양보거든요. 그래서 지금蔡英文이 요걸 갈까 말까를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보이콧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일본은 먼저 보이콧을 해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새끼들 봐라. 이거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 일본이 대만 눈탱이를 친 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 것 같은데 공군 레이더망 안에서 중국 비행기를 감시할 수 있게끔 일종의 지소미아를 제안을 한 거예요. 중국 비행기들이 대만 레이더에서 벗어나서 보여지는 구역 또는 일본 레이더 사각에 있는 대만 안에서의 중국 공군기 관련된 데이터들을 우리 교환을 하자라는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해버린 게 또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일본한테 우리가 속았다라는 분위기가 대만에서도 막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중국과 대만과 일본,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경제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은 사실은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사업을 놓고 일본이랑 손잡고 한국이랑 맞짱을 뜨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이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대만은 삼성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하지만 에이, 이미 삼성이 대만이 큰 소리 쳤던 3나노 공정을 올해 상반기 때 시작함으로써 이걸 역전시키기 시작했고 대만이 먼저 시작해서 시장 점유하면 삼성 거는 다 먹는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지금 삼성의 기세를 봐서는 오히려 TSMC가 삼성한테 밀려서 박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대만의 국부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대만이 도저히 못 이기겠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이랑 손잡고 우리 둘이서 다 해먹읍시다 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랑 손잡는다는 얘기는 미국의 우방으로서 좀 더 절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은 일본을 우방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랑 같이 한국이랑 싸우는 각을 세우기보다는 대만과 한국이 손을 잡고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반도체 공급망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나눠 먹을지는 크게 중요한 그 배분율만 지정하면 되는 거고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대만이 반도체 사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간다고 치면 이제 평균 GDP에서 일본을 초월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경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36,000불 돌파하고 있고 대만이 3만 불 초입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로 이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협력을 이어나간다고 치면 일본까지도 대만이 성장해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대만하고 우리만이 유일하게 환율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은 환율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런 국가들하고 경제 협력을 하게 된다고 치면 대만한테도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거야. 근데 대만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는 농산물 빼면 다 반도체 관련된 거니까 이거 갖고 한국이랑 싸우느니 한국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동아시아 전세는 모든 지도가 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한국까지만 오고 일본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패싱이네. 패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대만, 일본, 한국, 북한, 중국의
엮여져 있는 알력 관계입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올림픽을 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 지금 미 황모를 어떤 형태로든지 개막 전에 먼 거리로 내보내려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그 안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정전선언에 대한 합의를 꺼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나쁜 메시지로 해석하지 마시라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려요. 많은 분들이 자꾸 대야하고 시젠이 6개월 최적화됐다고 네. 원망은 안 하시지만 원망에 겪은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그게 원망이죠. 네. 그러다가 하루 상한가 치면 네. 그 원상 회복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쫓아가 잡을래도 못 잡습니다. 요거 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지금 이 저점이 폭발적인 상승장의 예고탄일 수 있다.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네요.